스님, 수행을 하다 보면 잊고 있던 기억들이 불쑥불쑥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애써 회피했거나 참고 넘겼던 일, 혹은 후회스러운 일들이 유독 많이 떠오르는데요. 그리고 그 기억이 떠오를 때면 분노나 억울함이나 수치심이나 죄책감 같이 그 당시에 느꼈던 감정도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걸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억이라는 것이 어딘가에 실체처럼 저장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이렇게 불쑥불쑥 잊고 있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예, 초기 불교에서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이제 있었던 일 중에서 감정적으로 조금 강하게 일어난, 그러니까 강한 감정, 이런 게 일어난 것들은 그 일이 이제 일어났다가 이제 사라지고 또 새로운 어떤 경계에 부딪히면 그건 까먹고 또 지나가지만 우리 마음 속에 이게 좀 어떤 조건으로 남아 있는데요. 흔적이 좀 남죠. 그런데 이제 그게 사라졌지만 또 그 비슷한 어떤 분위기 또는 비슷한 조건, 어떤 말이라든가 또 어떤 이제 비슷한 환경이나 이런 걸 접하면 과거 잊어버렸던 그 조건이 현재 이제 그 어떤 그게 하나의 트리거가 되면서 방아쇠가 되면서 이게 이제 일어나는, 그러니까 과거에 한 번 일어난 마음 상태는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한 번 일어났다 사라진 마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현재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 그 조건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이게 연기의 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비슷한 어떤 환경을 봤을 때 또는 비슷한 말을 들었을 때 그게 이제 다시 조건이 되면서 떠오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또 그 비슷한 생각이 이어지고, 그래서 보통 이제 과거에 좀 아주 그 감정적으로 힘들었다거나 그거에 대해서 되게 큰 충격을 받았다거나 이런 거는 우리가 사라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게 이제 어떤 조건이 되게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사라졌지만 어떤 비슷한 조건을 만나면 다시 일어나고, 그게 또 우리 현재에 계속 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데서 우리 삶에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거죠.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잠재 성향이다. 그러니까 우리 밑바탕에 깔려 있는데 그게 우리 의식, 새로 일어나는 의식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주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보통 이제 실제로는 그게 어디 저장되어 있거나 이렇게 보진 않는데요. 그게 어떤 외부의 어떤 비슷한 조건을 만났을 때 그렇게 발생한다. 만약에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러면 누가 나한테 그 비슷한 말이나 행동이나 뭐 표정이나 이런 걸 보였을 때 과거에 그런 게 막 떠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적당한 조건이 돼서 과거에 잊고 있었던 번뇌가 다시 올라오면 그 번뇌를 어떻게든 좀 더 올바른 방법으로 재구성을 하든, 아니면 또 신체적인 감각을 좀 이완을 시키든, 현재에 어떻게든 또 마무리를 지어야 그 잠재 성향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잠재 성향을 어떻게 조금씩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첫 질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기억이 떠오르면 단순히 메모리, 딱 그 정보만 딱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 그때 느꼈던 감정까지 강렬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그리고 그 감정은 일상에서 느끼는 일반적인 번뇌들보다 더 강렬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알아차린다고 해도 내려놓기가 쉽지 않고, 어떤 울분이나 깊은 슬픔이나 이런 것들과 함께 이제 올라오면서 빠른 시간 안에 가라앉히기가 좀 힘들다고 느껴집니다. 이런 감정은 또 어떻게 좀 알아차리고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아무래도 그런 이제 과거에 좀 강렬한 경험 또는 이제 뭐 좀 회피하고 싶을 만큼의 그런 어, 큰 상처라든가 또는 기억 이런 것들에 이제 대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조건에 대해서 다시 일어날 때
아까 질문자가 말씀하셨듯이 단순히 그 이제 정보만 떠오르는 게 아니라 보통 그때 그 감정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때 뭐 두려웠던 거라든가 상처라든가 공포라든가 그런 결핍이라든가 이런 이제 자기 마음에서 잘 해소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남아 있다가 그 비슷한 어떤 조건이 됐을 때 그게 이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대체로는 그런 이제 정보적인 측면보다는 오히려 그런 감정적인 측면이 더 강하게 드러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감정을 대체로 이게 이제 주로 좋은 감정도 물론 이제 기억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부정적인 감정들이 좀 더 오래 가거든요. 그런 게. 그래서 그런 게 일어날 때 그거를 이제 우리가 불교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런 것들이 이런 감정적인 것과 동조되어 있는 게 바로 이제 감정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욕망이라든가 성냄이라든가 이런 이제 번뇌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알아차리고 일단 이제 드러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차리고 이게 내가 지금 과거의 어떤 그 경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구나, 공포 반응이구나, 또는 이거를 집착하고 있고 내가 과거에 어떤 뭔가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결핍이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현재 그 마음을 정확히 이해하면 이제 현재 그게 이제 이렇게 보면 공포나 뭐 두려움이나 불안 이런 거는 사실 일종의 화의 형태고 또 결핍이나 뭔가 검어지고 있는 이런 건 이제 욕망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준해서 이걸 알아차린 다음에 여기서 욕망을 내려놓는 지혜나 성냄을 내려놓는 지혜 뭐 이런 자비심으로 바꾼다거나 또는 이제 이거에 집착을 놓아버린다거나 내가 검어지고 있는 것 자체가 그렇게 뭐 집착할 만한 것이 아니다. 내 것도 아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내려놓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마음이 조금 차분해지고 조금 이제 마음에 그런 이제 처음에 이제 불안이나 이런 게 올라올 때 마음이 안정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게 조금 가라앉으면 이렇게 좀 강렬한 경험, 좀 일종의 잠재 성향처럼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이런 것들은 현재 그 드러난 거는 빙산의 일각이고 이 뒤에 이제 깔려 있는 감정적인 기저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은 이제 좀 더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 뒤에 숨어 있는 그 조건이 뭔가, 원인이 뭔가 이거를 한번 이제 조사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반조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조사해 보면 결국은 현재 이게 일어나는 건 과거에 이미 있었던 경험했던 그 경험 집착 또는 화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그러니까 고질적으로 이걸 만드는 그 잠재 성향을 볼 수 있는 거는 현재 드러난 걸 타고 가서 과거에 이제 어떤 마음 상태가 현재 이런 걸 자꾸 불러일으키느냐.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과거에 힘든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냥 그 한순 지나간 것일 뿐인데 이것을 보통 강렬한 경험은 자꾸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이걸 현재 다시 또 강화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이게 반복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좀 약간은 좀 자리 잡게 되고 그런 비슷한 상황만 되면 그렇게 반응하는 방식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이런 게 잠재 성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숨어 있는 원인이 뭔지, 내가 어떤 부분에서 인식이 왜곡되어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걸 타고 와서 그 원인을 찾아보다 보면 그 원인에 어떤 내가 뭐를 검어지고 있는지, 뭐에 대해서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지, 뭐에 불안 이런 걸 볼 수 있고 거기서 들어가 보면 결국은 이런 번뇌가 일어나는 거에 이제 제일 근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인식이 왜곡되어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내 것이라 할 것도 아닌데 내 것이라고 지금 막 검어지고 있다거나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이미 사라진 건데 마치 이게 계속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거나 이런 거를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숨어있는 이 인식이 잘못된 이게 바로 어리석음에 해당하거든요. 어리석음이 보통 인식의 왜곡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바라보면 내가 이게 사실은 이미 지나간 거고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마치 영원하고 내 것인 것처럼 이거를 잘못 알고 있었구나. 왜곡해서 인식하고 있었구나. 이러면 이제 무상에 대한 인식이나 무아에 대한 인식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검어지고 있는 그 마음이 조금씩 이렇게 가라앉게 되고, 그러면 그 검어지는 걸로 인해서 생긴 그런 두려움이나 공포, 불안, 이런 것도 가라앉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거, 또는 그것이 일어나는 감정의 크기가 좀 세고 강렬한 거, 이런 것들은 그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조사하고 이제 반조함으로써 그 근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어져 있는지, 어디서부터 인식이 왜곡되어 있는지, 전도되어 있는지, 이거를 발견해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우리가 이게 당장은 버려지지 않더라도 이제 내가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지면 아무리 노력해도 그거는 뭐 뒤에 아무리 해도 이게 계속 어긋나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첫 단추를 잘 찾게 되면,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 방향성을 명확히 알게 되고, 그 방향으로 노력하다 보면 이제 당장 이렇게 그거 방향을 바꾼다고 해서 당장 이 번뇌가 그 버려지는 거, 과거에 그런 이제 부정적인 경험이 싹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서서히 그게 이제 빛바래면서 어느 순간에는 이제 내려놓아지는 그런 방향으로 그 번뇌가 좀 가라앉아지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런 걸 회피하지 않고, 이런 게 직면하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를, 원인을 추적하고 그 본질적으로 뭐가 있는지를 보는 거. 그러다 보면은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좀 시작점에서부터 이제 이거를 있는 그대로 바르게 보는 지혜가 생기면서, 그러면 이제 그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똑같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이 감정이 이제 풀어지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부정적인 감정이 버려지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좀 더 바르게 현상을 대하는 이런 방식으로 전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스님, 그럼 제가 이어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제 방어 기제였다고 그냥 스스로 추측해보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어떤 감정적으로 견뎌내야 하고 좀 힘든 상황이 오게 되면 그 감정적인 불편함이나 고통을 수용한 상태에서 인내를 하면서 버텨오기보다는 아까 말씀해주신 무상고 무하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라는 이 어떤 논리적인 구조를 제가 그냥 인지화시키듯 해서 제 감정적인 불편함을 직면하고 싶지 않고 이걸 빨리 해소시키고 싶은 마음에 그런 논리적인 사고로 개념화해가지고 오히려 방어기제로 활용을 했던 시기가 있었다고 스스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내 머릿속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개념화해서 무상고 무아야, 이 감정도 과거에 있었던 일도 지나간 일이고 실체가 없고 내 것이 아니야 라는 이 말이 오히려 마음에 있는 감정을 억압시키고, 제 감정을 억압시키다 보니까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도 더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고, 그러다 보니 또 결과적으로는 공감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이런 좀 순환이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이 원인을 반조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그럼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예, 그거는 어찌 보면 이제 자기 감정을 순수하게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약간 논리적인 구성만 가지고 반조를 하고, 그냥 이렇게 보통 이제 이 그런 성냄 뒤에 검어진 게 있고 검어진 뒤에 어리석음이 있다, 이런 걸 약간 공식처럼 적용해서 이렇게 반응을 하다 보면 사실 자기 감정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약간은 관념적으로 이걸 접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어떤 내가 그런 거 어떤 비슷한 조건에서 나한테 고질적인 그런 번뇌가, 불교적으로 보면 번뇌죠. 부정적인 감정이. 그런 게 일어났을 때, 내가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구나. 이런 불안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나한테 있다는 거. 그거를 일단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이제 그 작용 자체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작용이 왜 일어나는가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이 뒤에는 내가 이 감정, 이미 지나가 버린 이런 감정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마치 영원한 것처럼,
계속 붙들고 있었구나. 이런 거를 이제 이해하고 그 속에는 이제 이것이 사라지기 마련인데 사라지기 마련이고 내 것이 아닌 건데 그걸 마치 영원하고 내 것인 것처럼 붙들었다. 이렇게 이제 자기 감정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그거의 원인을 찾고 그러면 내가 이 감정 자체가 나한테 있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 자체가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구나. 그리고 과거에 사라진 건데 그걸 현실에 계속 소환해서 그걸 내가 그 감정을 또 되새김질하면서 이게 강화됐다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충분히 이해하게 되면 과거의 그런 것들을 그냥 과거에 이미 일어났다 사라져 버린 거고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서서히 진짜 그 감정 자체를 좀 이렇게 서서히 빛바래는 놓아버리는 이런 방향으로 노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건 실질적으로 이렇게 자기 감정을 직면하면서 이렇게 원인을 찾아 나갈 때는 회피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숨는 게. 자기의 어떤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정말 내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지금 내가 이런 감정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를 받아들이면서 그 원인을 찾아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라서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거는 이제 자기의 어떤 문제에 직면하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 자기 감정을 수용 안 하면 그냥 이거는 뭐 무상하니까, 고니까 하고 그냥 이렇게 관념적으로 툭 쳐버리는 거. 이렇게 되면은 자기 감정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에서 관념적으로 접근하는 거니까 이런 거는 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님, 그런데 보통 그런 정신적 괴로움을 실제로 마주할 때 내가 그 고통을 어떻게든 빨리 없애고 싶은 마음에 반조한다고 하는 것이 과도한 분석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오히려 방어기제가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슬픔을 마주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다뤄야 되는지 습관도 안 돼 있고 그 방법도 알지 못해서 그냥 세상이 다 뜻대로 안 되는 거지 내 마음도 뜻대로 되는 게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무상고무와의 이치로 반조를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작용에 대한 이해가 아닌 회피성의 반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실제 현실에서는 그걸 구분하기가 수행에서는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현실에서는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또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 수 있을지 여쭙습니다. 예, 그게 이제 부정적인 감, 특히 이제 주로 그런, 우리에게, 표면적으로 우리에게 정신적 괴로움을 주는 것들은 대부분 화의 형태란 말이죠. 화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형태인데, 그런 게 일어날 때, 이제 우리가 보통은 보면 이런 화라는 게 정신적 괴로움을 동반하잖아요. 뭐, 과거의 상처라든가, 뭐, 또 어떤 아픔이라든가, 불안이라든가,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이 올 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되게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걸 어떤 방법을 써서든 간에 빨리 없애고 싶은, 이것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욕망으로 보통 그런 이제 욕망이 앞서면서 여기에 대응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 감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대응을 하니까 그런 욕망이 앞서니까 이제 근데 실제로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잘 뜻대로 안 되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일어나고 스트레스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부정적인 화가 일어난 거에 대해서 화가 또 보태지면서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이제 그런 감정들은 이렇게 특히 고질적인 이런 감정들은 금방 이래 버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차리면서 이런 감정 자체가 나한테 있는 걸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걸 빨리 없애려고 하기보다 이 감정을 이해하려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여기에 뭐가 또 중요하냐 하면 이 감정 자체를 막 회피하거나 도망가고 막 이걸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반응하지 말고 그냥 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수용하는, 소위 말해서 인욕이라고 하잖아요. 화 안 내고 이거를 견뎌내는 그런 힘. 그걸 통해서 이 감정 자체를 온전하게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자꾸 그러다 보면 이제 이 감정이 이걸 제대로 이제 받아들이고 이해하다 보면
이걸 회피하지 않게 되고 직면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어떤 원인에서 왔고 이건 되게 실질적인 반조가 될 수 있는 거죠. 관념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이 감정 자체를 충분히 이해하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그 감정을 회피하거나 방어 기제로 작용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좀 더 감정을 정확히 자기한테 어떤 화가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그 속에 어떤 내가 과거에 어떤 그 화가 일어날 때 어떤 거를 내가 거머쥐었고 그것 때문에 뭐 때문에 내가 이런 또 불만이 일어나는지 이 뒤에는 또 어떤 인식의 왜곡이 있는지 이렇게 정확히 들여다보게 되고 그러면은 또 이런 견디는 힘 같은 게 이런 걸 이해하면은 이런 이제 인식을 바꾼다 해도 이게 좀 오랫동안 반복되고 좀 그 고질적인 이런 번뇌 특히 이제 감정 같은 경우는 금방 사라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더라도 똑같은 방식으로 인내하면서 이걸 대응하게 되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서서히 빛바람에서 언젠가는 버려진다. 이게 조급하게 대하는 게 빨리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이제 인정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